자, 이번 모의고사는 뭐 개판이었지. 그래서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것만 기억합시다. 잘 보는 건 좋은데 잘 봐. 그러니까 평소에 자, 정답률 한번 봐봐. 이렇게 이게 1등급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1등급 비율이 엄청 들쑥날쑥 하잖아. 그러니까 작년만 예를 들어보면 6월 달에 존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야, 미친놈들아, 절대평가인데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된 거지? 존나 쉽게 내본 거야. 야, 이렇게 쉬우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번엔 반대겠지. 이번엔 존나 쉬웠잖아. 그러니까 9월 달에 좀 어려워지겠지? 그래 놓고 수능 예산 다시 정상적으로. 그래서 최근 4년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 6% 정도? 이 정도로 아마 목표로 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기준은 한 6%를 목표로 하되 거기서 한 1, 2%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느낌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관역이 이만한 시험이야. 수능 영어라는 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야? 관역이 이만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번 시험에 여기를 맞은 사람들은 뭐야? 9월 달에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시험에 여기를 맞은 사람은 9월 달에 변화가 많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느껴보자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이거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B, C.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다. 그럼 B가 원래는 뭐야? C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A로 와본 거지. 그래서 이번에 맞긴 맞았지만 여기서 맞았으면 A, 여기서 맞았으면 B 이렇게 구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그래야지만 9월 달에 봉변을 맞지 않아. 아무 준비 없이 봉변 맞아버린다고. 진짜 생각해 막 16%에서 1%까지 움직여버려. 들쑥날쑥. 근데 하여튼간 최근 수능을 분석해 보면 한 6%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칠판. 그러니까 건강검진의 기회를 박탈한 거야. 이렇게 B 같은 애들이 자기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B가 나도 A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9월 달에 아니야 너는 B야 이게 드러나게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정리. B는 열심히 읽어. 그래서 많은 정보를 찾는 학생. A는 정확하게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숙지하고 이 센서를 켜고 중요한 정보를 읽는 학생. 그래서 선생님 꼭 강조하는 건 얘는 지식이 없고 얘는 지식이 있는데 방식이 나쁘다고. 열심히 읽다 보면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찾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읽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지식이 아니고 방식이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돼. 단 방식도 좋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1월 달부터 내가 이 표를 보여줬지. 지금 우리가 6월까지 왔잖아. 교재도 바뀔 거고 문제도 바뀔 거고 여기까지 쭉 오고 앞으로도 바뀌겠지? 하지만 우리의 이론이나 강의는 똑같아. 무조건 뭘로 풀어? 우리는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이것만 갖고 하는 거잖아. 딱 2시간 학습이면 끝난다고. 자, 이렇게 하는 목표가 뭐냐? 그냥 무조건 똑같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공부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라. 이게 핵심이야. 그렇잖아. 계속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야? 엄청 공부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 칠판. 지금 이게 EBSI에서 이제 총평으로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총평 강의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EBS가 이제 손잡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오답률 상위라고 예상한 게 뭐야? 30번, 37번, 39번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이 망한 거야. 대표적인 게 37번이잖아. 정확하게 읽는 능력 기준으로 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야. 단 중요 정보 찾는 능력 기준으로 하면 엄청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여전히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EBS에서 기준은 자꾸 읽는 능력으로 기준, 이쪽 기준으로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요 세 개가 굉장히 쉽게 풀린 거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칠판.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것만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기존에 엄청 했던 거. 기존에 엄청 했던 거 뭐야? 자, 송원아,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주 대칭식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기출코드 6번에서 했던 거. 자, 예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같고 생략 되겠지만 알 수 있어. 어떻게?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지칭어 플러스 명사라는 거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얘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명사가 나오죠. 그잖아. 우리가 기존 수업의 영상을 되돌려보면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개만큼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게 한 8개, 이게 한 6개, 이게 한 5개. 뭐 이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읽었으니까. 특히 얘가 이번에 37번하고 39번을 바로 꿰뚫어 버린 거잖아. 자, 가볼게. 자, 그냥 우리가 목적은 어떻게 풀기로 했어? 지문의 뒷부분에 답의 근거가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여기만 읽었으면 끝나는 거였겠지? 18번 목적은 평소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풀면 게임 끝. 자, 19번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킨 다음에 지문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읽는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읽으면 어떻게 돼? 한숨을 쉬고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꿈이 사라지고 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좌절. 자, 여기는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해져. 낚싯대가 엄청 움직여. 자, 흥분하기 시작했어. 됐잖아. 여기서 뭐야? thrilled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빨간색은 부정, 파란색은 긍정인데 thrill은 뭐야? 긍정과 부정이 다 되니까 초록색. 됐죠? 자, 항상 선택지를 먼저 긍정, 부정으로 나누고 긍정, 부정에 관련된 내용만 정확하게 읽으면 게임 끝.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내가 볼 땐 20번이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20번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20번을 풀고 나서 어떻게 느껴야 돼? 23번이 똑같네? 24번이 똑같네? 32번이 똑같네? 38번이 똑같네? 물론 중간중간에 더 많아. 하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뭐야? 그냥 그러나로 푸는 문제들. 얘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러나로 그냥 쉽게 풀게 내준 애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옛날에 EBS 연계 때 EBS 연계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 45지문 중에서 7개가 연계가 된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됐어? 4등급, 5등급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1등급, 2등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시험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7개 연계된 이런 시험은 이제 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생각해봐. 말했잖아. 최소한 얘가 5, 6개. 얘가 3개, 4개. 얘가 3개, 4개.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몇 개가 돼본다니까. 아니 7개만 연계를 느껴도 엄청 큰데 얘들은 무조건 10개 이상 나온다고. 그럼 훨씬 편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그냥 금방 내가 적었던 문제는 뭐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끝나는 거야. 한번 볼게. 칠판. 자, 우선 선택지 먼저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항상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갖다 한번 쳐다봐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건데 출제자의 목표는 뭐야?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명심해야 돼. 근데 B의 특징이 뭐냐면 B의 특징을 여기 하나만 써볼게. B의 특징은 항상 눈으로 풀어. 눈으로 푸는 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뭐다? 재진수를 건다. 눈으로 푸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칭어를 사용하면 눈으로 못 쫓아올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시험의 핵심은 재진술이었어. 그럼 재진술은 뭘로 막아야 돼? 무조건? 소거법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왜? 재진술을 걸면 답이란 느낌이 덜 들거든. 그럼 뭐야? 오답을 지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너무 중요해. 잘 봐. 자, 100점이 있고 50점이 있고 빵점이 있어. 만약에 정답이 100점이면 오답은 50점에 위치하면 돼. 근데 만약에 자, 이런 게 전통적인 문제 스타일로 그냥 답을 고르는 거야. 그냥 정답!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어떻게 나와? 정답이 50점짜리를 주는 거야. 그럼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 이 둘의 간격은 벌어져야 되니까 오답은 빵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렵게 느낀다고. 왜? 정답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A고 이게 B라면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고 확실한 정답, 이런 문제는 확실한 오답을 지우고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 왜 그래? 재진술 때문에 정답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오답을 지워버리면 된다고. 이걸 갖다 오늘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지금 대세야. 뭔지 알겠지? 근데 얘들은 너무 이런 게 익숙해서 이걸 잘 못 버틴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딱 생각해. 먼저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안 되면 완벽한 오답이 있을 거야. 정말 눈에 띄는 정답을 주든지 눈에 띄는 오답을 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근데 얘들은 뭐야?
이걸 이렇게 풀라니까 안 되는 거야. 정답이 안 보여요. 정답이 안 보여요. 출제자 의도는 뭐야? 오답을 찾으라거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그런데 답은 주황색이야. 왜? 나머지가 검정색이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가볼게요. 칠판. 자, 선택지를 갖다 먼저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칠판. 답이 2번이잖아. 근데 2번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있으니까 뭐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던지는 거지. 칠판. 자,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인데 둘 다 있으면 정답. 둘 다 없으면 너무 택도 없는 오답이잖아. B를 꼬시려면 이걸로는 못 꼬셔. 어떻게? 이건 주고 이건 안 주는 거지. 결론. 선택지에 단어가 2번 이상 보인다는 것보다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공식이라고. 따라서 답은 2번인데 빨간색은 4번에 파란색은 5번에 준 거지. 그럼 우리는 뭐야?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뭔가? 걱정이 지나친 거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이미. 뭔지 알겠지? 항상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오면 이건 뭐다? 정답 아니면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걸 갖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핵심 소재를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야? 지나친 걱정에 대한 얘기야. 됐지? 갑니다. 칠판. 자, 이렇게 보면 처음 본 지문이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6월 4일 날 처음 봤잖아. 근데 그게 누구다? B다. A는 선생님 저 봤어요. 이거 기출코드 6번에서 배웠잖아요. 기출코드 7번에서 배웠잖아요. 역접과 예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나 however 예시 consider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볼까? 6번에서 배웠잖아. 기출코드 6번에서.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although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했잖아. 이번에 뭐 나와? but 나오고 however 나오고 even so 나오고 unfortunately 나왔잖아. 그치? 자, 어떻게?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칭성을 만들고 뒷문장 세게 읽는다. 자, 이번에 while도 많이 나왔지? while이 나오면 더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다 했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기출코드 7번. 예시 그러면 for example만 보는데 긁지 말고 제발 이런 표현들 특히 consider 같은 애가 특정성을 만나면 이건 뭐다? 예시하고 똑같다. 자, 예시면 뭐다?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으니까 뒤에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consider.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야,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볼까? 예시잖아. consider 다음에 특정 상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우리 눈앞에 지금 제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특정 인물, 예시잖아.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얘는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야 돼. 얘는 뒤에 같은 말이 나오니까 그만 읽어도 돼. 아니, 생각해봐. 대신 조심할 건 뭐야? 그러나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앞으로 빼라 했잖아, 반드시. 그러면 별거 없잖아. 평소에 기출코드 6번, 7번을 왜 써?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 그럼 약속대로 하면 돼. 그러나가 나오면 뒤를 세게 읽어.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똑같은 말일 거야. 이렇게 풀면 되잖아.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대칭성. 왜? however 때문에.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대칭성을 만들고 빨간색을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consider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빨간색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겠지. 자, 읽어볼게. 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라는 게 과도하면 불필요한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onsider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야? 잠을 못 자는 특정 상황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건 예시니까 뭐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 거지. 같은 말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칠판. 그러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론.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 보는 건 약속했던 거야. 그 원리는 그대로 배신하지 않아. 선택지는 항상 2번 이상 나온 공통단어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글의 소재를 알 수 있다.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지나친 걱정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되겠지.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역접의 뒷문장이면서 예시의 앞문장 이렇게 풀었다고. 칠판. 30번이 똑같아. 30번. however 대신에 뭐가 나왔을 뿐이야? while이 나왔을 뿐이야. 어떻게? 종속절인 파란색과 주절인 빨간색의 대칭성을 말고 빨간색을 세게 읽어. 자, consider가 나왔네? 뒤에는 뭐야? 같은 말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20번은 however와 consider. 30번은 while과 consider. 똑같은 거야. 이해돼? 역접이니까 뒤를 세게 읽어. consider 다음에는 같은 말이 나올 거니까 그만 읽어.
while이 나왔으니까 주절을 세게 읽어. consider가 나왔으니까 같은 말이니까 뒤에는 그만 읽어도 돼.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근데 정답률 엄청 차이가 나버린다고. 왜 그래? 중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열심히 읽으면 뭐야? 달라진다는 거지. 이걸 느껴야 돼. 자, 21번 별표. 좋은 문제야. 자, 이 그림이 나온다. 기억해봐. 이 그림. 항상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잘 봐. 그러나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에 주제잖아. 그럼 여기다 뭘 줄 수 있어? 여기다 함정을 줄 수 있어. 그러겠지? 생각 없이 읽은 애들은. 자, 예시는 마찬가지야. 아시아를 막 얘기하다가 특정한 한국이나 일본을 주면 이걸 함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자, 앞에 주제를 줘. 뒤에 예시를 줘. 근데 앞에 주제는 한 2줄로 줘. 뒤에 예시는 12줄로 줘. 그러면 생각 없이 열심히 읽은 애들은 이게 머리에 남아버려. 즉 뭔 말이야? 예시는 절대 주제가 안 돼. 예시는 주제를 뒷받침할 뿐이야. 자, 과일이 건강에 좋다가 막 나왔어. 그래놓고 사과, 배, 귤, 멜론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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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이렇게 적어야 돼. 이해되지? 주제는 항상 예시를 다 감싸는 단어가 주제가 돼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영심해. 자, 너 자신의 가치를 클라이밍 퍼포먼스에다가 기반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의 변덕에 너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는 misleading, 잘못된 거다. 주제라는 건 뭐라 했어 항상? 가치 판단이라 했잖아. 즉 여기서 가치 판단이 들어갔잖아. 뭐야? 주황색은 나빠요. 이렇게 된 거야. 즉 너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소에 두는 건 뭐야? 잘못된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항상 소재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주는 거잖아. 칠판. 그럼 이 지문은 뭐야? 자기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소에 두는 건 나쁘다 이거야. 잘 봐봐. 그래 놓고 어떻게 주고 있냐면 자, 나는 2등급이야. 근데 1등급하고 비교하니까 뭐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3등급하고 비교하니까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즉 뭔 말이야?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야. 진짜는 뭐야? 나는 2등급이라는 거야. 그러잖아. 1등급하고 비교해서 슬프고 3등급하고 비교해서 좋고 이건 가짜야. 왜? 나는 그냥 2등급인 거니까. 즉 comparison, 외부적인 요소하고 비교하는 건 허상이야. 자, 파트너가 못하잖아? 그럼 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파트너가 잘하면 난 되게 못하는 것 같아. 따라서 몇 번? 4번으로 몰아간 거야. 엄청 빌드업을 잘한 거라고. 따라서 B같이 눈으로 푸는 애들은 4번으로 가게 엄청 꼬신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 되게 4번 같잖아. 그러잖아. 야, 비교하는 건 허상이야. 파트너하고 비교하는 건 허상이야. 이런 거잖아. 나쁘지 않아. 근데 4번이 바로 탈락이야. 왜 그래? 외부적인 요소의 예시로서 이 2개가 나온 거야. 잘 봐. 첫 번째 뭐야? 나는 2등급인데 1등급하고 비교하고 슬퍼하거나 3등급하고 비교해서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왜? 2등급이니까. 자, 나는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어. 근데 어느 날 뒷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막 태풍처럼.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밀어준 것처럼 배부르겠지? 그래서 8초가 나왔어. 엄청 행복해. 가짜야. 반대로 이번에 뭐야? 앞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그럼 못 뛰겠지? 그래서 내가 몇 초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12초가 나온 거야. 그러면 슬프겠지? 근데 역시 이것도 뭐야? 가짜라는 거야. 즉 외부적인 요소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건 나빠. 첫 번째로서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따라서 요 2개는 뭐야? 외부적인 요소의 예시라고. 너는 그냥 2등급이고 10초야. 이런 건 다 가짜라고. 이런 건 지금. 이해되지? 즉 자신의 내면적인 진짜 가치를 외부적인 거하고 비교하지 말아라야. 그리고 그 외부적인 건 뭐다? 변덕이 심하다. 앞바람이 뒷바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칠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외부적인 요소로 비교하지 말아라. 예시 2개가 나온 거니까 4번은 탈락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재진술이 걸린 거야. 무조건 재진술을 걸 거라 했잖아. 즉 뭔 말이야?
네가 성취한 거에 대해서 네가 가지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신뢰할 수 없다. 말했잖아. 와, 나 100m 8초야. 이건 뭐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허상이라니까. 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와닿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지워나가면 돼.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말 없잖아.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말 없잖아. 셀프는 본 것 같지만 노란색이 아니잖아. 1번하고 2번은 셀프지. 왜? 첫 문장에서 셀프가 나오잖아. 여기 셀프가. 그래서 셀프로 꼬신 거라고. 하지만 왜 틀린 거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말 없어. 지속적인 노력 이런 말 없어. 파트너는 틀렸다고 말했어. 자, ambitious, 야망 있는 목표 이런 말 없잖아. 그래서 탈락인 거지. 이렇게 지워낼 수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21번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그래서 예시를 매력적인 오답으로 쓰는 게 최근의 추세야. 명심해야 돼. 예시 자체는 절대 주제가 안 돼. 기억합시다.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근데 이 예시를 존나 길게 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애들이 잊어버려. 이게 예시인지 주제인지가 헷갈려 본다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은 애들한테 딱 지문 읽고 나서 야, 기억나는 거 말해봐. 뭐 파트너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기억한다고. 이걸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이쪽 부분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파트너 이렇게 기억하게 잘 유도한 거야. 이건. 실제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4번을 잘 만들었고. 됐지? 그래서 예시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 표현은 뭐다? 함정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해야 돼. 됐죠? 자, 22번.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지문 먼저 본 애들은 분명히 선택적 먼저 보라 했잖아. 지문 먼저 본 애들은 1번하고 5번이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고. 칠판 봐봐. 1번하고 5번이 엄청 비슷하거든. 노란색 빼고는 똑같잖아.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똑같잖아. 자, 이런 그림은 왜 나온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5번이 없으면 1번으로 갈 거 아니야. 따라서 5번을 준 거잖아. 그래서 제발 선택지 먼저 보라고. 자, 어쩔 수 없어. 자, 1번하고 5번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개인의 감정 개입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5번, 없으면 1번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렇잖아. 칠판. 봐봐. 정보, 의미. 전자는 해석하지 않는 것. 후자는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뭐야? 정보, 의미, 해석이라는 게 머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준 거야? 정보, 해석, 의미를 다 준 거라고. 자, 예시가 나왔네? 뒤에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야? 개인의 감정 개입이 있냐 없냐잖아. 그러면 요 앞에까지 개인의 감정 개입 얘기가 없잖아. 따라서 뒤에도 없는 거겠지. 똑같으니까. 그럼 몇 번 탈락? 5번 탈락 이렇게 버텨낼 수 있다고. 이제 알겠지? 항상 선택지 먼저 좀 보는 습관 좀 들입시다. 그래서 이 노란색 때문에 틀렸어. 속어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돼. 하지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동시에 있는 1번하고 5번이 유력했다. 이걸 잘 알고 출발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렇죠? 자, 22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선택지에 공통 단어가 많은 애들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기. 그리고 예시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같은 말이 나올 거 예상하기. 자, 23번 볼게요. 칠판 봐봐. 항상 출제자는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C는 신경도 안 써. 자, B는 눈으로 풀잖아. 눈으로. 봐봐. 토론. 노트 필기, 메모, 토론. 필기, 메모, 토론. 필기, 메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답은 3번이잖아. 그지? 근데 빨간색 때문에 3번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2번에다 던지는 거지. 파란색만 보고 3번으로 오면 안 되니까 1번하고 5번에다 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예상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했네. 선택지에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면 뭐다? 의미를 부여해라 했잖아. 이왕이면 좀 더 특이한 단어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토론보다는 노트 테이킹이 훨씬 더 특이한 단어잖아. 뭔지 알겠지? 그럼 2번, 3번에 약간은 관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 됐죠? 칠판. 제발 선택지 보는 거 소홀히 하지 마. 자, 토론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라이팅을 뭐라고 읽어야 돼? 쓰기가 아니고 노트 테이킹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미 예상했잖아. 이게 핵심 소재인데 왜 이걸 놓치냐고. 자, 말로 하는 토론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업무에서, 즉 지칭어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앞에 토론에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야. 능력들이야. 자, 이러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트 테이킹은, 메모나 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valuable 앞에 있는 이는 부정 접두사가 아니라고 말했어. 요건 very의 느낌으로 해석해야 돼. 매우 중요하다. 됐지? 자, 왜지? 기출코드 6번에서 unfortunately가 나온 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게 읽기로 했잖아. 자, 그럼 역접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뒤집어지겠구나. 자, 토론이 시작되면 펜하고 펜슬을 내려놓는다. 뭔 말이야? 쓰기를 안 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필기를 안 한다. 자, 토론 과정에서 필기하는 건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여기 다시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면 뒤집고 뒤집고 두 번 뒤집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다시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라이팅은 매우 중요하다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겠지. 됐지요? 칠판. 그러면 그러나 뒤에서 다시 라이팅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이 흘러나와야 되겠네. 근데 뭐가 나왔어? not only but also B가 나왔어.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뒤를 세게 읽어야 돼.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기출코드 4번이 not only but also B가 나왔어. 약속했잖아. 어떻게 읽어? not only but also B가 나오면 B를 세게 읽기로 했잖아. 그러면 그러나의 뒷문장이면서 not only A but also B에 걸리잖아. 그럼 B를 세게 읽어. 뭐야? 토론에서 노트 테이킹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not only A but also B는 노란색보다 초록색을 말하는 거니까. 자, 나왔잖아. 잘 봐. 그러나가 나왔네?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 자, 뭐야? 주제가 나왔잖아. 단, 재진술. 무조건 걸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그러나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 그럼 여기가 주제야. 단, B는 틀려야 되니까 재진술로 못 보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노트 테이킹이라는 건 중요하다잖아. 근데 인포론을 시그니피컨트로 바꾸는 거지. 인포론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뭐야? 너 시그니피컨트 뜻이 뭐야? 이걸 묻는 문제라는 거지. 됐지? 자, 2번에 빨간색이 있는데 왜 오답이야? 토론이라는 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 퍼블릭 스피킹은 뭐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에서 내가 여러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달라. 거기다가 스트레러지, 전략 이런 얘기는 없잖아. 따라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칠판 봐. 결국은 뭐야?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 그 중에서 특이한 단어는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 원리는 그대로 나오고 있어. 선생님 처음 본 지문이네요? 아니지. 그러나 기출코드 6번, 그러나 기출코드 6번, 나돈네이 버돌수비 기출코드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보면 뭐야?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에 센서를 켜고 중요한 정보를 읽으면 뭐야? 처음 본 지문이 아니고 봤던 지문이네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자, 24번도 똑같지? 칠판. 금방 우리 어떻게 했어? 금방. 그러나에서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 주제네? 그리고 재진술. 자, 똑같지? 24번도 칠판. 처음 본 지문인가?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보면 처음 본 지문이잖아. 이렇게 보면 봤던 지문이잖아. 자, 어떻게?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고 재진술. 자, 디스가 받는 건 앞문장이야. 18세기 후반에 이러한 앞문장의 내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음식이라는 건 단순한 생활의 필수품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주제 찾았잖아.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야 돼. 선택지에 단.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재진술. 그러면 어떤 재진술이 걸렸어? change하고 more하고 just 세 개가 걸렸어. 이렇게. 자, more는 beyond, just는 mere, change가 rise.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이 출현했다. 새로운 유형이 출현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변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출현이라는 건 뭐야? 뭔가 없던 게 있어졌잖아. 그럼 이런 걸 뭘로 받아? change로 받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rise가 change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나타났어. 즉 없던 게 생긴 거잖아. 이게 rise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받아? change로 받을 수 있잖아. 알겠지? 이런 부분까지 걸어내면 되겠습니다. 24번은 결국은 뭐야? 그냥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 거지. 됐죠? 20번, 23번, 24번 그냥 그러나로 노골적으로 푸는 문제. 칠판. 자, 도표 같은 건 건너뛸게요. 자, 4번이 답이고 로어가 아니야.
항상 낮다 높다 바니어로 장난치니까 조심해야 되고 도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듣기 시간에 풀 건지 안 풀 건지 결정해. 자기가 자신 없는 사람 듣기 시간에 풀지 마. 자, 조심해야 될 건 26번에서 답이 2번이 됐잖아. 28번도 2번이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와,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2번이네?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아니야. 3번, 4번, 5번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보통 2번이 답이면 뒤에까지 꼭 읽어보는 편이야. 그걸 추천하고. 한 30초만 더 써서 안전한 게 훨씬 나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11일부터 13일까지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2번에 봤더니 2일 동안 진행이 된대. 그러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잖아. 3 빼기 1이니까 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니까 지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순간 착각해버려. 11, 12, 13이잖아. 근데 그냥 3 빼기 1, 2 이렇게 보는 애도 있다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된다. 그럼 틀렸네 이렇게 해버려. 왜? 13 빼기 11은 2니까 3일이 아니고 2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5번에 갔더니 뭐가 나와? 자, 최대 인원은 5명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뭐가 나와? 최대 인원은 3명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틀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보면 보여.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왜?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뭔지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 순간 간다. 왜냐면 일치 문제를 듣기 시간에 푸니까 그게 더 심해. 조심하고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이 강사도 진짜 대단한 강사님도 많은 게 봐봐.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답 2번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푸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1964년에는 과학교육을 전공했고 54년에는 동물학을 전공했다. 나는 이렇게 풀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풀어? 야, 동물학은 석사고 박사는 이렇게 풀어불더라고. 아니, 일치 문제에서 석사, 박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냐고. 제발 중요한 정보를 좀 읽어라. 뭔지 알겠지? 깜짝 놀래버린다. 강사 중에 안 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봐봐. 학생도 많이 읽은 애들이 못 하잖아. 중요한 정보를 읽은 애들이 잘한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강사들 중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내가 보고 이제 나한테 이제 이력서를 보내와. 그럼 이제 시강을 해보라 하잖아. 엄청 잘해. 학력도 엄청 좋고.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는 걸 내가 보잖아. 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너무 많이 말을 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줘. 그 센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주는 거야. 호흡이 너무 길어. 강의의 호흡이. 알겠지? 절대로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나는 C보다 훌륭해 라는 마음을 가져. 대부분 그런 애들이. C보다는 내가 낫잖아. 아니, 니의 목표가 C냐? 아니, A잖아. 그럼 A보다 나아질 생각을 해야 되잖아. 뭔지 알겠지? 진짜로. 강사들도 진짜 해설 강의 들어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야. 철판. 자, 마찬가지야. 우편으로가 아니야. 됐지? 됐고. 자, 29번. 자, 어법인데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30개를 찍어줬고 무조건 100% 여기서 나와. 다른 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뭔지 알겠지? 그럼 내가 30개 찍어줬고 예제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이걸 이렇게만 쳐다보라고. 이렇게만. 다른 거 하지도 말고. 자, 그러면 네가 찍어준 30개에서 나왔는지 내가 보여줄게. 칠판. 나 지금 좀 어지러운데? 쓰러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어제 점심부터 한 끼도 안 먹었거든? 어제 야식을 먹으려 했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잠들었어. 기다리다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존나 고픈데 내가 수업 전에 밥을 안 먹으니까 수업 끝나고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너무 많이 굶어 먹는데? 난 밥을 먹으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지 몰라도 내 컨디션이 100에서 한 70으로 떨어져 버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수업 때 태도 막 거지 같다 욕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있으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욕도 못하고. 근데 너무 어지러운데? 사탕 같은 걸 하나 먹어야 되나? 아니야, 좀만 더 해보고. 근데 진짜 어지럽네? 사탕 있는 사람.
잠깐만, 잠깐만. 사탕 하나 먹고 올게. 잠깐만 있어. 미안해. 진짜 너무 어지러워. 못 걷겠는데? 근데 내가 그 표정을 봤거든. 내가 막 어지럽다, 쓰러질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너 그 표정이 뭐랄까, 그렇게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은 표정이잖아. 이 정도면 쓰러지지 않겠지? 그니까. 와. 이거 맛있어. 레몬 맛이라서 약간 잠도 깰 거야. 빈혈인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먹을까 하다가 여기 이제 조개들 내가 밥을 사주니까 먹을까 하다가 좀만 더 참고 먹으면 엄청 기쁠 것 같은 거야. 5시 어설프게 먹느니 참았다가 이때 10시에 뒤지게 먹어버려야지 했는데 뒤지게 생겼네. 근데 막 이런 쾌감이 있거든. 막 참아볼 때의 쾌감. 그러니까 5시에 100의 행복을 가질래? 10시에 한 500의 행복을 가질래? 그럼 이제 그때부터 10시에 막 갈비찜이랑 막 매콤 갈비찜하고 막 떡갈비 이런 거 시켜갖고 먹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복의 회로를 막 키고, 이게 너한테도 내면 하는 게 제발 수능 뒤에 행복을 생각하면서 좀만 참아라 그러는데 또 오늘은 너무 힘드네. 해볼게.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30개 중에 나와. 발음이 안 좋겠네. 미치겠다. 이해해줘. 칠판. 진짜 막 침을 꼴깍꼴깍 하면 꼴 빼기 싫을 텐데. 칠판. 죽더라도. 자 9-1을 찍어준 건 뭐야? 동사가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애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멀리 있다. 파란색은 단수, 빨간색은 복수. 따라서 여기는 복수가 와야 된다. 이게 9-1의 원리. 자, 24번은 뭐야? 저 떨어진 거 다시 주워 먹어도 되나? 칠판.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보이면 수능 영어에서는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 쓰는 게 맞지 않니? 라고 묻는 거고, 형용사가 나오면 부사 쓰는 게 맞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찍어준 거에서는 24번. 24-1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보호자리면 무조건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24-2번은 여기가 만약에 수식어 자리면 구분을 해라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면 부사를 써라 이 말이거든. 잘 봐봐. 그러면 요 두 개가, 얘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부사 쓰는 게 맞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얘가 부사니까 형용사 쓰는 게 맞지 않니? 이거야. 자, 그럼 이 논리로 풀면 돼. 얘는 여기가 파란색이 동사, 빨간색이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얘가 지금 동명사지만 실제로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동사, 빨간색은 목적어, 초록색이 목적격 보호, 보호자리니까 형사가 맞잖아. 이렇게 해결. 24-1번. 여기는 지금 과거 분사인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수식어네? 근데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가 맞다. 이렇게 푸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3번.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네. 자, 어떻게 했어? 칠판. 문법 문제 풀 때 it은 밑줄이 없더라도 세게 읽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 강조구문, 비잉치주 이렇게 있다 했잖아. 그럼 이 5개 중에 뭔지를 판단해야 돼. 여기서 it은 뭐야? make의 목적어 자리 있으니까 가목적어야. 그럼 여기는 뭐야? 진목적어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8-3번에 정리돼 있어. 28번. 그 중에서도 8-1번, 8-2번, 8-3번 이렇게 된 거니까. 선생님 5번도 여기 it이 있네요.
it이 우선 뭘지 판단해야 돼. 여기서 it은 대명사로서 violence를 받고 있어. 그럼 폭력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제거돼야 되잖아. 따라서 폭력은 remove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오는 게 맞다. BPP 이렇게 푸는 거지. 됐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칠판 봐. 문법 문제는 그냥 숙제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옵니다. 100%. 됐지? 다른 거 하지 말고 문법 숙제만 잘해오면 된다. 자, 낱말. 주제 찾고 반이어 넣는 거야. 주제 찾고 반이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30번이 어려울 수가 없어. 주제 찾고 반이어. 이 논리만 그대로 가면 돼. 칠판. 자, 출제자가 노린 건 이거였어. 칠판. 자, 경영자들은 만약 이런 리모컨을 만드는 사업가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리모컨이 시장에 수백 종류가 있어. 그럼 그들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고 기억에 남길 원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소비자가 구입해 주겠지? 칠판. 근데 학자는 어떻겠냐는 거야. 학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순수 학문을 한 학자는 장사꾼하고 다른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들의 관념, 즉 뭔 말이야? 독특하고 기억돼야 돼 라는 이러한 관념이 학자들에게는 낯설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지. 어떻게 읽어? 즉 얼핏 읽으면 경영자하고 학자는 다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야. 에일리언이 뭐야? 낯설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이걸 정확히 읽으면 어떻게 돼? 두 개는 똑같다가 돼. 왜? while 때문에. 자, while의 언어적인 약속이 뭐야? while의 언어적인 약속.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어라야. 그럼 이 while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사람이 while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는 alien이 아니고 뭐야? similar라는 거지. 즉 학자들은 뭐야? 이런 경영자들과 관념이 비슷하다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비슷하다. 뭐가? 나는 기억되고 싶고 독특하고 싶어. 요 두 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라고.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컨시더가 나왔으니까 이 말이 계속 흘러가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Y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흔히들 학자하고 장사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비슷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Y를 통해서 뭘 찾았어? 주제를 찾았잖아. 학자는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독특하고 싶고 기억되고 싶어. 이게 주제야. 자, 이 관점에서 뭐만 넣으면 돼? 반이어만 넣으면 되잖아. 칠판. 자, 독특하고 싶어? 여기 유니크로 나왔잖아. 디스팅트하고 유니크가 똑같잖아. 자, 기억되고 싶어야. 그럼 기억된다라는 건 뭐야? 기억이 오래오래 남는 거잖아. 템포러리는 뭐야? 일시적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메모러블하고 정반대 뜻이 된다고. 따라서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인상인데 어떤 인상? 일시적인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억에 남는 이런 말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틀린 거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학자들도 경영자들처럼 독특하고 기억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쭉 읽어낸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일시적인 인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뭔지 알겠지? 그러면 while로 주제 찾고 여기다 반이어만 넣으면 바로 걸려버린다. 됐지? 그러면 결국 뭐야? 이것도 while만 정확하게 읽어내고 consider만 정확히 읽어내면 되겠네.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 같지만 봤던 지문 이렇게 되는 거지. 기출코드 6번, 기출코드 7번. 자, 이렇게 풀면 아까 뭐하고 똑같다 했어? 20번하고 똑같다고 배웠지? 20번은 consider는 똑같고 이게 뭐였어? however가 있었던 거지. 됐죠? 사탕 맛있냐? 괜찮지? 아, 침 삼키는 소리가 났어도 먹었어야 됐는데. 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꼭 기억해 주라. 무겁자. 야, 침 삼키는 것도 꼴보기 싫을 것 같아서 지금 사탕을 뱉었는데 앉아서 하면 더 꼴보기 싫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 근데 봐봐,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탕을 먹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지. 지금 조금 편할까? 이따가 되게 기분이 좋을까? 두 개 중에 하나야, 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편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따가 되게 찜찜할 것 같아. 근데 좀만 참고 내가 힘들긴 하지만 좀만 참고
이따 10시에 기분이 엄청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현재 계획은. 근데 그건 자기밖에 몰라. 이게 참을 만한 건지 아닌지는.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이러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겨 사람이 항상 참을성이 생기는 거지.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다. 근데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아마 재진수를 걸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연결사가 있으면 정말 땡큐다. 이것까지 잡아놓는 상태. 이게 33번. 자, 근데 재진술이 강력해지면서 답의 느낌이 안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소거법으로 버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압도적인 대세야, 최근에. 이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B를 틀리게 해야 돼. 근데 얘는 실력이 있어. 단점은 뭐야? 눈으로 풀어. 그럼 얘는 뭐야? 재진수를 걸면 잘 못 따라와. 근데 재진수를 갖다가 얘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걸다 보니까 A 입장에서도 답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거법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빈칸은 소거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빈칸 아예 소거법. 그래서 소거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따 34번에서 볼 건데 지문이 엄청 안 읽어져. 이게 정답인데 얘도 정답이란 느낌이 되게 안 들어. 근데 보통 상위권은 어떤 걸 노려? 지문 해석이 깨끗하게 되고 답도 선명하게 보이는 걸 원한다고. 이 조합을 원해. 근데 이 조합이 나오면 어떻게 돼? 엄청 힘들어한다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읽고 실력이 있어도. 자, 이때는 어떤 의도야? 요 4개가 절대 답이 아닌 걸 통해서 풀 수 있니? 이걸 묻는 거라고. 이게 소거법이야. 근데 34번에서 내가 보면 34번이 정확하게 이런 문제야. 해석이 더럽게 안 돼.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겠어. 주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얘들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풀린다고. 답이 2번인가 아마 될 건데 그런 느낌. 그래서 요 느낌도 엄청 나올 거야.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지문이 선명하게 읽어지고 답이 선명한 이런 느낌을 원해. 이런 조합을 원해. 단 적어도 5문제 정도,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합으로 엄청 나올 거라는 거지. 소거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칠판. 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 주제가 들어가잖아. 자, 예시를 물고 늘어지면 주제를 찾을 수 있잖아. 왜?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으니까. 우린 좀 전에 컨시더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 좀 전에 3개는 앞에 주제가 있으니까 뒤에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 주제를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뒤에를 통해서 주제를 찾으면 돼. 근데 뒤에 뭐야? 개미하고 고래가 나왔어. 예시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뭐야? 공통점이 주제야. 한국과 일본. 주제가 뭐야? 아시아. 야구와 축구와 농구. 주제는 구기 종목. 뭔지 알겠지? 칠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화면에서 공통점을 못 찾아. 일반적인 학생이. 제한된 시간 안에. 왜냐하면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맞은 애들 흐름을 잘 따라와봐. 나는 빈칸을 들어갈 내용을 찾을 거야. 근데 빈칸에 들어갈 나의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아. 그럼 주제를 찾을 거야? 예시를 이용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어. 근데 예시가 2개 이상 나오면 공통점을 찾으면 돼.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돼. 뭐야? 자, 이걸 읽고 공통점을 찾겠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아니야. 뭐야? 5개 중에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엄청 다른 거야. 자, 공통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5개 중에 뭘까?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 그래서 자, 공통점이 뭐냐? 그럼 뭐야? 주관식이잖아. 5개 중에 뭐냐? 그럼 객관식이잖아. 제발 객관식처럼 풀어야 돼, 문제를. 이제 알겠지? 그리고 반드시 소거법의 마음으로. 자, 읽어볼게. 편안함, 용기, 좌절, 창의적, 의도. 이 5개 중에서 뭘까?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읽으면 안 읽어져. 근데 이 5개 중에 뭘까? 그럼 좀 읽어져. 해볼게. 자, 개미하고 고래가 어떤 행동을 하거든? 근데 우선 개미의 행동을 봤더니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봤더니 아, 새로운 애한테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고래도 어떤 행동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아, 아마도 가르쳐주기 위함일 거야. 잘 봐. 이게 재진술이야. 저 새끼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새끼의 행동의 이유는 뭘까? 행동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하고 의도가 거의 맥락을 같이 해. 근데 이게 재진술 거니까 잘 안 보이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개미의 행동은 왜 그래? 새로운 애한테 길을 안내해 주려고. 얘는 왜 해? 가르쳐 주려고. 뭔가 전부 다 목적이나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자, 이렇게 느껴지면 좋아.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떡해? 택도 없네, 택도 없네, 택도 없네, 택도 없네. 그나마 세모네.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소거법이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선생님, 전 5번이 찝찝해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야. 자, 정답이 확실하든지 오답이 확실하든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확실한 정답 1개가 안 보이면 확실한 오답 4개를 찾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뭔지 알겠지? 34번에서 빵 터진다. 칠판. 자, 결국은 뭐다? 예시가 2개 이상 보이면 공통점이 주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31번을 이렇게 풀잖아. 그럼 32번이 똑같이 풀려 볼게. 칠판. 똑같은 느낌이 드나? 내가 금방 그림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주제를 줬어. 그리고 이걸 빈칸으로 만들었어. 자, 여기를 맞춰봐. 그래 놓고 예시 1으로서 개미를 줬어. 예시 2로서 고래를 줬어. 자, 우리는 알잖아. 주제하고 예시는 다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뭘로 풀어? 예시 2개가 말하는 걸로 풀었잖아. 이 2개의 공통점 이렇게 풀었잖아. 이 느낌이 여기서 보이냐? 칠판. 파란색이 주제고 주황색 3개가 뭐야? 특정 인물로서 예시야. 그럼 뭐야? 주제, 예시 1, 예시 2, 예시 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제하고 예시는 전부 다 같은 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31번은 주제를 빈칸으로 뚫었고 얘는 예시를 빈칸으로 뚫었고 주제하고 예시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공식 볼게. 예시 연결사의 4가지 점검 포인트에서 항상 봤던 거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생략하겠지. 그래도 할 수 있다.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대표적인 게 특정 인물이었잖아. 칠판. 근데 문제는 뭐야? 허먼이 나오고 말람이 나오고 에블린이 나오는데 얘는 해석이 안 돼. 읽어도 뭔 말인지 절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날아가는 거야. 즉 3명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명은 해석이 안 돼. 1명은 빈칸이야. 그럼 우리한테 뭐밖에 안 남아? 얘밖에 안 남아. 근데 다행히 여기 뭐가 나와? Even so. 우리가 기출코드 6번에서 있잖아. But however, yes, still, even so. 이렇게 외고 있는 애지. 칠판 봐. 근데 여기서도 대박이야. 봐봐. 그러면 지금 파란색은 32번 글쓴이의 주장이잖아. 그 다음에 이 흰색은 허먼의 주장이잖아. 그럼 주장이 2개가 있잖아. 자, 파란색에서 말하는 주장은 뭘까요? 대답할 수 없어. 자, 허먼의 주장이 뭘까요? 대답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푼 애들은 어떻게 푼 거야? 요 2개의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푼 거야. 이해돼? 각각이 완전한 정답을 안 줘. 근데 여기서도 조금 50%, 여기서도 50%, 요 2개를 더하는 거야. 다시 한번. 특정 인물이니까 예시잖아. 예시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기 주제로서 똑같잖아. 그럼 나는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똑같은 구조일 텐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여. 잘 봐봐. 나는 이 simply하고 only가 보이더라고. 자, 뭔 말이냐면, 자, 작가들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인상? 그들의 작품의 주인공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야. 언제? 실제로는 그들이 너에게 그냥 아웃라인, 외곽선만 준 거야. 얼굴이 달걀형이다 이렇게만 준 거야. 근데 나는 뭐야? 그 주인공의 얼굴을 묘사된 느낌을 받는 거야. 자, 여기는 이번에는 허먼이라는 사람이 작가의 구체적인 예시로 허먼이 나왔잖아. 허먼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한 거야? 그의 주인공에 있어서 우리 작품의 주인공은 이빨이 존나 커요 이 말만 한 거야. 그러나 이빨이 존나 커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느끼지 않은 거야? 진짜로 얼굴이 텅 비었는데 이빨만 있는 걸로 느끼진 않았단 거지. 생각해봐. 잘 봐봐. 내가 지금 주호한테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 근데 선생님 이뻐요?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걔가 약간 이제 구강 구조가 특이한 거야. 야, 근데 좀 이빨이 커. 이빨이 커. 여기서 그랬잖아. 우리 작품의 주인공은 이빨이 커요. 그랬을 때 이렇게 느끼진 않잖아. 그잖아. 이빨이 커요. 그럼 뭐 이런 거겠지. 그잖아. 이렇게
분명히 말은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를 받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공통적인 게 그거잖아. only하고 simply를 통해서 뭐야?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자기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줬는데 우리는 뭐다? 그걸 제한적으로 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까지 미리 상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웃라인만 줬는데 얼굴을 묘사한 느낌을 받았고 이빨이 크다고만 말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됐잖아.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정보를 제한적으로 줬지만 그걸 제한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거잖아. 칠판. 여기서 only나 simply의 느낌이 있는지 볼게. 자, 에블린이라는 애가 지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그냥 젊은이야. 다른 거 없어. 제한적이잖아. 그렇잖아. 그냥 젊은 남자야. 다른 건 없어. 제한적이잖아. 제한적인 정보를 줬어. 그렇지만 우리는 뭐다?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 답은 1번이야. 근데 여기서 exactly가 좀 찜찜하다는 애가 있어.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뭐야? 나머지를 보면 되잖아. 자, 그의 소셜 그룹의 멤버가 되었다. 택도 없어. 무엇이 일어날지를 안다. 택도 없어. 행동의 디테일 택도 없어. 자, 지금 외모 얘기를 하는데 성격 택도 없잖아. 그럼 속어법으로 가도 그냥 1번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속어법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절대로 깨끗한 정답은 주지 않는다. 됐지? 7, 8.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항상 답에 대한 정보는 줘. 그렇지만 지문의 중간에 해석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을 줄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야? 중요한 정보가 위에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큰 함정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33번이 좋은 문제일 수 있어. 봐볼게. 칠판. 잘 봐. 난 진짜 깜짝 놀라. 인강 들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 성원이 해석해봐. When we narrow 해석해봐. 우리가 좁을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고등학생 중에서 narrow가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99%가 다 좁다 이렇게 말하실 거잖아. 좁은. 그렇잖아. 근데 우선 여긴 동사 자리니까 이미 생뚱맞아. 형사로서 좁은이 아니야. 근데 봐봐. 인강 듣잖아.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 우리가 집중할 때 이렇게 슬며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narrow가 뭐야? 뭔가를 이렇게 좁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나 집중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슬며시 넘어. 자, 우리가 집중할 때 이렇게 가본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야? narrow란 단어가 집중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걸 왜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narrow 뜻을 알려주고 난리 치고 자빠졌다고.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야? 여기 해석 안 되지 이거야 그냥. 봐봐. A든 B든 지식이 똑같아. 여기는 해석이 안 되고 여기는 해석이 돼. 근데 B는 어떻게 읽어? 여기서부터 읽으니까 어떻게 돼? 존나 힘들어. 하지만 A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단 연결사가 있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야 돼? 지금 대박. 그러나가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여기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가 나오면 앞뒤에 대칭성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그림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요 앞부분이 narrow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건 A든 B든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A는 이미 출발할 때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뭔지 알겠어? 이 느낌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똑같지만 방식이 달라. 처음에 출발할 때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느껴버린 애하고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서 뭐지? 이렇게 된 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그리고 narrow를 지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왜? narrow를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읽어본다고. 오케이? 이런 상황이 나올 거야. 됐지? 자, 이 그림까지야. 출제 의도를 느껴. 자, 이제 끝난 거야. 자, 어떻게?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잖아. 칠판 봐. 자, 그러나 다음에 자,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푸는 방법. 어때?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 빈칸은 어떻게 돼? 앞에 내용하고 반대가 돼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뒤에 내용하고는 유사하겠지. 그러잖아. 38번 펴봐.
38번. 자, 어떻게 돼 있어? 38번 문장 삽입은. 그러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잖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칠판.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앞에 하고는 대칭성이니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앞에는 플러스가 막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하고는 동일성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38번 주어진 문장은 어디만 찾으면 돼?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만 찾으면 되잖아. 똑같은 문제야. 이해돼? 칠판. 근데 우리가 대칭성을 어떻게 잡았어? 그러나 다음에 단점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있겠다. 아마 장점 얘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잖아. 그렇잖아. 봐봐. 38번. 야, 그러나 송유근 선생님은 단점이 있어. 그럼 앞에 뭔 얘기가 나오겠어? 송유근에 대한 장점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잖아. 왜? 그러나라는 건 대칭성이니까 당연히 뭐야? 단점의 반대말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칠판. 말 들어봐. 어떤 여자애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번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대답해? 걔는 잠깐 만날 땐 좋아요. 잠깐 만나면 엄청 재밌고 좋아요. 그러나 뒤에 뭐가 와야 돼? 뒤에 뭐가 와야 돼? 그치? 아니 봐봐. 아니 그러나는 대칭성이잖아.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반이어 있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지. 잘 봐. 자, 짧은 순간에 본다면 뭐야? worthwhile.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뭐뭐 하면 Q도 놓치고 시그널도 놓쳐요. 마이너스잖아. 자, 짧은 순간에는 플러스야. 그러나 빈 칸에는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브리프의 반대말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첫 번째. 두 번째 볼게. 칠판. 자, 우선 앞에 걸로 풀었어.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유사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 자, 빈칸 할 때 시그널을 놓친대. 자, 여기 뭐가 나왔어? 알람을 놓친다는 말이 나왔어. 언제?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그럼 여긴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브리프의 반대말, 롱의 같은 말.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다시 한번.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의 내용하고는 반대, 뒤의 내용하고는 유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8번 어떻게 풀어? 그러나 귀엽고 예쁜 디자인도 단점이 있다니까 단점의 반대말인 장점을 기다리다가 단점으로 바뀌는 지점만 넣으면 끝이잖아. 이게. 그럼 이 문제도 그렇게 풀리는 거라는 거지.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자, 빨간색 하면 미스 시그널 한대. 자, 여기도 미스 알람 한대. 언제? 빨간색이면. 따라서 여기 뭐가 와야 돼? 롱이 와야 된다고. 그럼 브리프의 반대말, 롱하고 같은 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봐봐. 줌인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 줌인이 네로하고 재진술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네로를 모든 걸 전제로 풀어야 된다니까, 실제로는. 따라서 뭘로 풀어야 돼? 롱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 문제. 뭔지 알겠지? 잘 봐. 엄청 좋은 그림이야.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즉,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줘. 단, 이까지 못 오게 해버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뭔지 알겠지? 그럼 B같이 열심히 많이 읽는 애들은 여기서 엄청 오래 머물게 돼. 또는 여기서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해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은 똑같아. A든 B든 여기는 해석이 안 되고 여기는 해석이 돼. 근데 A는 얘를 갖다 물고 늘어져. 왜? 방식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좋은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4번 아까 말했던 소거법의 너무 좋은 예시야. 볼게. 칠판. 현실적으로 해석하면서 풀어볼게. 자, 더우가 혼자 나오면 그러나라 했어. 접속사를 달고 나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를 달고 나오면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혼자 나오면 그러나. 자, 지리학에서는 장소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왜 거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라는 거지.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인사동에 냈어. 그러면 인사동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인사동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됐지? 칠판. 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결국은 뭐야?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일상도 볼게. 일상의 간단한 활동조차도 공간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식당 어디로 갈까? 오목교육에 식당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어떤 공간적인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야, 오목교는 횡단보도를 너무 많이 건너야 돼. 그냥 여기 목동중 앞에서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야, 나 직장이 목동이야. 근데 나 집이 대치동이야. 어떻게 가지? 지하철 타고 간 다음에 버스로 갈아타면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뭐야? 어떤 공간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자, 이거 정도 읽을 수 있어. 뭔가 스페이셜, 공간적인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 칠판. 자, 내가 새로운 가게를 갖다 열어야 돼. 그럼 뭘 생각해? 인구 분포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면 내가 학원을 내. 근데 시골에 할아버지만 사는 경로당 옆에 내. 그럼 의미가 없잖아. 고등부 전문 학원을. 그렇잖아. 인구 분포. 아니면 근처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애들이 학원에 오려면 엄마가 차로 태워주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 자꾸 이주를 갈까? 이걸 궁금해하다 보면 뭐야? 결국은 공간적인 걸 생각하는 거야. 아, 주변에 너무 인프라가 없나? 예를 들면. 또는 주변에 너무 뭐 폐건물이 많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자, 딴 건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생각해서 읽었던 건 결국은 뭐야? 이 글 자체가 명확한 주제를 주지를 못해. 확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건 뭐야? 지문을 읽었는데 엄청 찜찜해. 확 와닿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보통 계속 읽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출제자가 그렇게 낸 거고 이 지문 자체가 간결체가 아니고 만연체라서 확실하게 뭔가 키워드가 안 보여. 칠판. 잘 봐. 금방 내가 한 것 정도 너희들 읽을 수 있거든. 문화적 갈등 아예 없잖아. 천연자원 일도 없잖아. 기후변화 없잖아. 누가 권위를 갖느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0.0.0.0. 보통 이게 50점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게 한 20점 되는 것 같아. 2번이 너무 느낌이 안 와. 이해돼? 이렇게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하지만 2번이 답이라는 느낌은 20%밖에 안 들어. 근데 1번, 3번, 4번, 5번이 아니라는 느낌은 거의 100% 들어. 이 느낌을 갖다 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안 보일 때 쫄지 말고 뭐야? 확실한 오답을 갖다가 지워낼 수 있어야 된다. 뭔지 알겠지? 이런 부분. 이 문제가 속어법으로 풀어기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 같아. 오답의 근거를 완전히 명백하게 줬버려. 됐죠? 자, 결국은 속어법으로 풀어내는 이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 빈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문 해석이 잘 안 될 거야. 명심해야 돼. 됐죠? 자, 흐름무관. 어떻게 풀기로 했어? 흐름무관. 자, 첫 문장의 주제고 1번은 주제를 구체화한다. 아까 했던 거 그거잖아. 결국은 뭐야? 소재를 구체화하는 건데 둘 다 있으면 정답. 둘 다 없으면 너무 매력이 없잖아. 그럼 B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를 주고 구체화를 안 준다. 이렇게 풀기로 했잖아. 자,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3번 또는 4번에 나올 거라고 했잖아. 가볼게. 자, 이 글의 소재는 글레이셔 빙하야. 자, 소재는 당연히 다 있을 거 아니야. 3번, 4번에 빙하가 없진 않겠지? 자, 뭐가 없을 거야? 구체화가 없을 거야. 근데 구체화를 어디서 잡으라 했어? 1번 선택지까지 이용해서 구체화를 만들어라 했잖아. 자, 이 글의 소재는 빙하야. 자, 구체화는 뭐야? 한 단어. 첫 문장하고 1번 선택지를 이용해서 구체화를 해봐. 빙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한 단어. 칠판. 빙하가 melting, 녹고 있다.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 같은 얘기잖아, 빨간색이.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빙하. 구체화는 뭐야? 녹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 4번에 뭐가 있어야 돼? 빙하는 있지만 빨간색이 없어야 되잖아. 빙하에 포함된 광물들이 인기가 있다. 뭐 택도 없는 소리잖아. 뭔지 알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처음 본 지문 같지만 우리가 약속한 유형별 풀이로 접근하면 다 똑같아. 사실은 모든 문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진짜로 이렇게 준비하면 9월 달에도 시험지를 보는 순간 이거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자, 순서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지칭어 활용하기로 했지? 이런 식으로. 지칭어가 나오면 반드시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된다. 얘가 있어야만 얘가 나올 수 있다. 이미 다 했잖아,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거고 이것만으로 몇 번이 풀린다? 37번하고 39번이 깨끗하게 풀려버려. 됐지? 자, also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자, 연결사는 더 대박이지. 가운데가 연결사면 한강 연결사 뒤 또는 앞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연결사에 대해서 꼭 정리해야 돼. 기출코드 10번에 다 정리해놨어, 칠판.
자, 이 문제는 답은 쉬우니까 답은 4번이잖아. 그러나의 생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그러나의 생략. 잘 봐봐. 다시 해볼게. 자,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막 A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막 B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생각해봐. 갑자기 여기에 B가 나오거나 갑자기 여기에 A가 나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나가 어디 생략돼 있어? 그러나 칠판. 자, C, A, B인데 무조건 C로 붙을 수밖에 없어. 1번이. 왜 그래? 자,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선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야. 빨간색은 뭐야? 시간적으로 과거야. 파란색은 시간적으로 현대야. 자, 내용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육체 활동이 많다는 거야. 파란색은 그러한 활동, 지칭어 플러스 명사인데 이 서치가 받는 게 뭐야? 피지컬을 받는 거야. 육체적인 활동은 일상,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시간적으로 대칭성, 내용적으로 대칭성. 따라서 여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알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나의 생략을 봤냐가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나는 무조건 나와. 단 생략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쌤 그러면 A하고 B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끝말잇기잖아. A의 끝에서 뭐라 있어? 육체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17개의 건강 문제로 받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끝말잇기 하면 돼. 단 힌트를 주면 선생님, B가 3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풀 수도 있어?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는 시그널이 나온다. 이걸로 할 수 있어. 자, 지문을 요약해버렸잖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쭉 해놓고 육체 활동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야? 여기서 하드먼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의 마무리 느낌.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뭐가 나왔어? 여기에 conclude 이런 게 나왔어.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거. 또는 뭐야? as a result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인과 연결사가 나옴으로써 글을 마무리하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됐지? 그래서 예시 2번을 찾는 게 원칙이야. 단 예시 3번을 갖다가 그지? 3번을 갖다가 찾는 거 2번 3번을 놓고 2번이 뭘까?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만약에 도저히 2번을 못 구분하겠어. 그럼 뭐야? 글을 마무리하는 시그널로 3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됐죠? 자, 36번은 그러나의 생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37번 아까 말했던 거지? 자, 평가원에서 오답률 상위 예상 문항이라 했는데 37번, 39번이 지칭으로 그냥 엄청 쉽게 풀린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칠판 봐. 자,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A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우선 A를 버리고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야. 칠판. 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들어온다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정해놓고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어떻게 정했어? 우리는 적어도 A, B, C, B라고 문장 삽입은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활용하기로 했잖아. 자, 먼저 발견하고 활용하는 거야.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 강의한 사람도 있어. 선생님, 지칭어 다음에 명사인데 여기 있으니까 B로 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건 말이 전혀 안 돼. 왜 안 돼? 여기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렇게 풀었어야 돼.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마그넷이 있잖아. 그러면 예상은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 왜? 해석이 너무 어렵다니까 얘는. 어차피 해석으로는 쉽지가 않아. 그러면 중요한 정보라도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칠판. 우선 예상은 B가 1번이야. 예상이야. 그 다음에 A하고 C를 놓고 예상 2번을 골라. 칠판. 역시 마찬가지야. 열심히 읽지 말고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이용해서 열심히 읽으라고. 이걸 먼저 찾고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한 반복이 나왔어. 그러한 반복. 그럼 앞에 반복 이터레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는 못 가. 그러면 B 다음에 C, C 다음에는 A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근데 A가 B로 못 갔던 이유는 더라는 지칭어 때문이잖아. 그럼 재활용해야지. 그러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끝말잇기가 이터레이션으로 되는지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결론은
B, C, A인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풀 수가 없다니까 너그가 지금. 특히 문과 이런 애들은 아예 전멸이 되더라고 이거에. 글이 너무 소재가 익숙치가 않은 거야. 칠판. 자, 예상 1번은 B다. 왜? 더라는 지칭어 때문에. 그럼 C하고 A에서 예상 2번은 누구냐? A는 안 된다. 왜? 더라는 지칭어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안 풀었잖아? 그럼 진짜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 그러면 지칭어 플러스 명사로 풀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 칠판. 말했잖아. 정관사 더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요 2개는 조심해라.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 강사들 중에서 정관사 더는 지칭어 중에서 제일 애매하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 뭔지 알겠지? 근데 봐봐. 43번도 뭐야? 더 마켓이야. 43번. 그러면 A 다음에 C가 오냐 D가 오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칭어 플러스 명사잖아. 그럼 그 명사가 근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마켓이 있는 건 A밖에 없으니까 A 다음에 C다 이렇게 풀면 거의 끝나버린다고 이 문제는. 예상 1번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칠판. 자, 38번 가볼게요. 자, 아까 다 했던 거야 이미. 칠판.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어. 그래놓고 뭐야? 다운사이드. 단점이 있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앞에 하고는 대칭성, 뒤에 하고는 유사성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목표는 간단하잖아. 뭐야? 귀엽고 예쁜 디자인의 장점 얘기를 막 하다가 단점으로 바뀌는 시작 지점에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목표를 가정 그냥 여기야. 왜? 갑자기 뭐야? 정교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잖아. 갑자기 그냥 정교함이 부족하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지면 중요 정보가 엄청 눈에 들어온다니까. 이제 알겠지? 열심히 읽는 게 아니야. 중요 정보를 갖다가 딱 정하고 읽으면 엄청 쉽게 읽어져 버린다고. 39번도 뭐 오답률 1등이네 뭐네 한데 말도 안 돼. 칠판. 자, 우리가 사실 6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날 했던 건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러한 보급과 동질을 하는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 그래서 모든 음악이 힙합으로 동진화되고 있다. 이걸 했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 이러한 A와 B 이런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A와 B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자, 이러한 뒤로 걷기와 앞으로 걷기야. 그럼 적어도 뭐야?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어야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의 목표는 뭐야? 앞으로 걷기하고 뒤로 걷기가 나와야만 이걸 쓸 수 있잖아. 그러잖아. 앞으로 걷기가 나왔어. 그러나 뒤로도 걸을 수 있대. 자, 이제 다 나왔어.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선택지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 1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5번. 아니, 선택지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그럼 생각해봐. 37번, 39번 그냥 이걸로 푸는 거잖아. 근데 평가원에서 총평을 낼 때 오답률 상위로 예상했대. 즉 뭔 말이야? 읽는 능력으로 애들은 평가한다라는 거야. 모든 문제를. 뭔지 알겠지? 특히 37번 같은 경우는 소재가 엄청 어려워. 그럼 애들은 못 풀겠지 이렇게 낸다고 자꾸. 예상했잖아. 해석이 되게 안 될 거야. 왜? 소재 이런 게 어려운 게 나올 거거든. 그럼 그럴 때 뭐야? 해석이 안 될 걸 디폴트 값으로 놓고 중요 정보로 버텨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됐지요? 자, 40번도 문제를 잘 낸 것 같은데 잘 봐. 결국은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그것만 강하게 읽어라. 당연히 재진수는 걸 거고 부정함정에 조심하자인데, 자, 이게 특히 부정함정을 잘 걸었는데 칠판 봐봐. eliminate 부정어야. eliminate 뭐야? 제거하다잖아. 자, 이 글은 뭐야? 지문을 읽다 보면 와, 직장이라는 게 엄청 공허하다 이렇게 나와. 직장이라는 게 엄청 공허하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를 제거했더니 공허함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 이 지문의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 직장이 엄청 공허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답이 되려면 B를
제거했더니 공허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실제로는. 따라서 이게 다 부정어 함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들어가야지. 보상을 없앴어. 아니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했네? 근데 보상을 안 해줘. 그럼 공허하잖아. 이렇게 풀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틀린 애들이 1번을 엄청 골랐더라고.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뭐야? 내용을 읽고 기억력으로 아 뭔가 공허하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낚이지 않지. 왜? 반드시 우리는 뭐야?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정하니까. 그리고 부정 함정에 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여기에 연필자국 있게 출발이 돼버린다고. 따라서 함정이 걸릴 리가 없는 거지. 칠판. 자, 목표를 잡으면 읽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게. 칠판 봐봐. 자, 5분 10분만 더 쓸게. 자, AI가 나오고 어떤 기계나 기술이 나와.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하고 맞물려? 일자리 감소하고 맞물려. 이건 알잖아.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이게 아니야. 봐봐. 최근에 AI나 기계 이게 엄청 특히 AI를 해볼게. 엄청 발달했잖아. 그럼 옛날에 선생님 연구실에 수행평가 해주는 조교들이 있었거든. 외국 대학교 다니는 애들, 영어를 원어민만큼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에세이 작성해주고 이런 거 수행평가 해주는 조교로서 일을 했어. 근데 요즘은 그냥 뭐야? 그냥 챗GPT 돌려버리면 이게 알아서 다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봐봐. 일자리란 것도 나눠야 돼.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줄지가 않았어. 근데 어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뭐야? 일자리가 엄청 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문가 입장에서 좋아진 거지. 왜? 알바를 쓸 필요가 없어. 그잖아. 사장 입장에서는 알바를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건 AI나 기계가 다 해주니까. 식당 가면 요즘 뭐야?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뭐야? 종업원이 10명에서 2명으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뭐야? 테이블에서 아예 결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즉 뭐야? 단순 반복 업무의 일자리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사장이나 원장이나 전문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거지. 칠판. 자, 결국은 뭐야? 과학기술이라는 게 일자리를 갖다가 없애버린다고. 그런데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부에 A에게 영향을 미친대. 과연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부에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를 목표로 갔어. 그럼 여기 나오네. 자, 과학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상실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더 늘었지. 왜? 알바가 줄었으니까. 근데 알바는 뭐야? 이제 너띵으로 아무것도 못 벌잖아. 왜?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AI 때문에 반복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돈을 전혀 못 벌어. 근데 전문가는 알바 비용을 아끼니까 뭐야? 수입이 더 늘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이쪽으로는 돈이 더 많이 가고 이쪽으로는 돈이 더 안 가니까 이게 뭐야? 분배잖아. 3번을 고른 애들이 있어. 그럼 뭐야? 썸만 보고 아더리스를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돈이 몰렸지만 집중됐지만 이쪽은 안 갔잖아.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은 뭐야? 이쪽을 못 본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일로는 많이 가고 일로는 안 간다. 이 두 개를 싸잡으려면 뭐가 돼야 돼? 분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엠티니스 아니면 리워드야. 칠판. 자, 우리의 목표를 해볼게. 누군가가 직업에서 직장에서 발견하는 비를 없앤대. 다시 한번. 누군가가 직장에서 발견하는 비를 없앤대. 이 목표 그대로 가는 거야. 단 재진술이 걸리겠지. 자, 나도니 버돌수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세게 읽어야 돼? 나도니 버돌수 B를 세게 읽어야 되겠지? 자, 똑같이 나왔네. 자, 빨간색이 빨간색, 초록색이 초록색, 노란색이 노란색.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누군가가 직장에서 발견한 성취감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성취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안 읽으면 이걸 읽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걸 읽는 순간 성취감이 사라진다잖아. 성취감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야? 아, 허무하네.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생각 없이 읽으면. 뭔지 알겠지? 그래서 1번을 엄청 매력적인 오답을 잘 만든 거야. 여기 걸린 애들은 뭐야?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야? 반드시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고 못 읽은 애들이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됐고. 자, 41번, 42번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판. 자, 우선 41번, 42번을 쉽게 푼 애들의 첫 번째 연필 자국은 뭐야? 41번, 42번을 쉽게 푼 애들의 첫 번째 연필 자국. 성이 뭐야?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했던 거야.
칠판. seamlessness야. 밑에 써졌잖아. 이음매가 없는. 그게 저게 뭐야? 어떤 옷을 갖다 바느질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음매라고 한다고. 근데 이음매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 어떻게 됐어? 첫 문장인데 이탈릭체를 줬잖아.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말했잖아. 어떤 단어를, A란 단어를 인용부를 찍으면 이건 강조라 했잖아. 근데 A란 단어를 만약에 이렇게 눕혔어. 그럼 이것도 강조라 했잖아. 왜 그래? 실제로 이렇게 이탈릭체를 해설지에 가보잖아. 그러면 저게 인용부호로 바뀌어 있어. 즉 인용부호하고 이탈릭체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강조야, 강조. 그럼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이걸 강조했으니까 뭐야? 세게 읽어달라는 뜻이야. 그럼 세게 읽으면 되잖아. 즉 뭔 말이야? 잘 봐. 이음매 없는 게 뭐라냐면 A라는 조각과 B라는 조각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개를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 그럼 이건 뭐야? 너무 이음매가 드러나잖아.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게 이렇게 있고 B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음매가 태게 안 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라고. 자, 이음매를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은 목표가 뭐야? 과학기술의 경험이, 기술적인 경험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올 때 뭐야? 덜컹거림이 없는 거지. 이건 존나 덜컹거릴 거 아니야. 이건 덜컹거림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 기울임체, 이탈릭체만 정확히 읽었으면 1번의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됐어야 돼. 즉 블렌딩, 섞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술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즉 기술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기술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왜?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이탈릭체 때문에 세게 읽은 애들이 생각 밖으로 쉽게 풀었어. 자, 가볼게. 전진.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잖아. 지금 이음매가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건 A하고 B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덜컹거리니까 A에서 B의 차이를 엄청 느껴볼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컨시더링이 나왔잖아. 그럼 결국 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 바느질하는 그런 게 숨겨져 있어야 되잖아. 즉 이게 안 보여야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 계속. 그리고 자, rather than이 나왔어. 어떻게 읽어야 돼? 뒤가 아니다, 앞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건 천의 조각이 아니고 옷이다. 즉 뭔 말이야? 지금 나 재킷이 팔, 가슴, 등 이렇게 있잖아. 크게 보면 세 조각이거든. 근데 난 하나를 입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왜? 여기가 이음매가 매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마찬가지야. 예시가 나왔으니까 계속 뭔 얘기하는 거야? A하고 B 사이가 이음매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결정타가 떴네. 자, rather than이 나왔어. 역시 뭐야? 뒤가 아니고 앞이잖아. 즉, separate이 아니다. 이 말이 뭔지 알겠지? A하고 B는 별개가 아니고 뭐야? 완전히 자연스럽게 하나요. 이음매 없이 연결됐다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확실하잖아. 뭐야?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잖아. 완전히 구분되는 이음매가 너무 태가 나는 A와 B 말고 뭐야? 이음매가 태가 거의 안 나는 자연스러운 A와 B의 연결을 말하는 거잖아. 자, similar의 언어적인 약속이 뭐야? 기출코드 8번에서 배웠어. 뭐야? 아시아가 경제위기다 주제. for example 다음에 일본이 경제위기다 예시 1. similarly 다음에 중국이 경제위기다 예시 2. 즉 뭔 말이야? 유사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좀 전에 for example 나왔고 이제 similarly 나왔으니까 뭐야? 같은 말이 나오면 되잖아. 즉 뭐가 나와야 돼? 두 개는 하나처럼 잘 연결돼 있다 이 말을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구별될 수 있는 이라고 나왔잖아.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따라서 반의어 관점에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구별될 수 없는이 나와야 된다. 그럼 주제 찾고 반의어 관점에서 바로 걸려버리자. 뭔지 알겠지? 주제 찾고 반의어. 주제 찾고 반의어. 아까 30번 뭐였어? temporary. 일시적인이 아니고 뭐야?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거에 반의어로만 넣으면 되는 거였잖아. 완전 반의어잖아. 아까 30번은 뭐야? 학자는 장사꾼처럼 뭐다?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뭐야? temporary는 틀렸다. 자, 이번엔 뭐야? A하고 B는 이음매가 엄청 보이지 않아서 두 개가 거의 하나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뭐야? 구별될 수 있는? 틀렸지.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만 기억하면 돼. 근데 혹시라도 41번에서 1번이 와닿지 않았다. 그럼 뭐야? 이 노란색을 이용해서 소거법으로 구사하면 된다고. 됐지? 자, 마지막 1번. 칠판. 그래서 결국은 이탈릭체에서 반응해야 되고 considering이 나왔으니까 뒤에 똑같을 거고 rather than이 나왔으니까
기출코드 4번 관점에서 D가 아니다. 예시가 나왔고 당연히 예시가 나왔으니까 뭐야? 뒤에는 similarly로 예시 2가 나오겠지. 됐죠?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자, 43번, 44번, 45번은 무조건 45번을 먼저 읽고 내용을 머리에 담아야 돼. 됐지? 45번에 있는 선택지를 읽어. 그럼 뭐야? 등장인물은 케이시하고 로라고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눈으로 한번 살짝 발라놓으면 유리해. 됐지? 그리고 나서 43번 순서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건 A, B, C, B라고 동일한 문항이야. 따라서 예상 1번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금방 끝나. 그리고 B는 1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똑같아. 잘 봐. 36번, 37번에서 어떻게 했어? A, B, C, B를 풀 때 주어진 걸 읽고 A를 버린 상태에서 B하고 C에서 예상 1번 고르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 A를 읽고 B를 버린 상태에서 C하고 D에서 예상 1번 고르면 되잖아. 하나만 더. 여기 나오는 선택지 5개를 머리에 다 담을 필요가 없어. 왜? 요렇게 짝꿍이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A에서는 1번, 2번만 생각하고 읽고 B를 읽을 때는 2번, 3번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 뭔지 알겠지? 자, 마무리. 결국은 예상 1번만 고르면 되는데 C하고 D를 놓고 읽는데 C에서 더 마켓이 나왔어. 지칭은 플러스 명사야. 뒤에 수식어가 없고 세상에 유일한 게 아니니까 이 더는 써도 돼. 자, 그럼 뭐야? 더 마켓이 바로 근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뭐다? A 다음에 C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엄청 수월하게 끝나버립니다. 됐지? 자, 결론. 자, 결국은 칠판 6월달, 9월달 수능이 똑같아. 뭐의 관점에서? 기출코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난이도의 관점에서는 약간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완전 똑같다고. 뭔지 알겠지? 단 차이점 뭐야? 얘는 숙달이 100이고 얘는 숙달이 60밖에 안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번 6월에서 좀 결과가 아쉽다. 그럼 뭐다?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양이 좀 적다. 이걸 좀만 생각을 해봐. 뭔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 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 그럼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 이런 전제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는 우리가 약속했던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로 다 풀린다라는 거. 생각해봐. 오늘 내가 수업하면서 판사한 게 없다니까? 새로운 시험지를 해설 강의를 하잖아. 근데 판사를 거의 안 했잖아. 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었다는 뜻이잖아. 진짜 잘 생각해봐.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건 뭐야? 판사를 안 한다는 거야. 판사를 안 한다는 거 뭐야? 이미 너한테 있는 지식이란 뜻이라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판사 없이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즉 뭔 말이야?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합시다. 됐지? 고생했습니다.